처음에는 그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는 저는 제가 진짜 궁금하고 또 다른 사람도 궁금한 게 제가 일단 1번 물어본 게 건강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네네. 죽기 직전의 일부였고 자살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그리고 뭐 어쨌든 배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아이 아빠는 또 저 세상에 갔고 그리고 그런 어떤 되게 많은 변동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런 거를 하는데 어쨌든 저를 만나게 된 건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했던 뭐 네트워크 마케팅 PD님이 잠깐 몸을 담갔던 거기에서 세일즈 교육을 받고 싶어서 받았다가 거기에서 또 이런 교육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내서 어쨌든 저랑 PCM도 듣고 일대일 수업도 받고 코칭 받고 하는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건 PCM을 들으려고 할 때 우리가 이거는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지금 돌이켜보면 네. 근데 우리는 먼저 앞서서 계획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네. 때 내 건강이 안 좋은데 PCM이 편안한 교육도 아니라고 하는 거를 분명 본인도 접촉해보면 저 사람의 기라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제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제가 수업할 때 네네. 제 하는 언어에 대한 방식과 그 에너지가. 근데 그게 무리가 아니었나? PCM이 어떻게 보면 내 건강을 겨우 되찾은 내 건강을 오히려 PCM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그 압박으로 인해서 내가 핸들도 못한 내가 최근에 제가 요즘에 PT를 너무 많이 해서 스트레스성으로 오히려 이게 각성 상태로 막 잠도 못 자고 하는 어떤 불면증 같은 게 막 생겼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핸들하지 못한 어떤 내 체질에서 PT를 너무 자주 받았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음,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무슨 이렇게 뭐 멜라토닌을 억제하고 뭐가 또 생성되는 그 각성 상태에 유지하나 봐요, 그게. 근데 그런 어떤 형태로 왔는데 그게 뭐냐면 뭔가 하나를 선택했을 때 좋다고 생각했는데 저게 나한테 무리될 수 있잖아요. 왜? 건강하지 않았던 사람은요. 그래도 안에서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 PCM을 선택해가지고 이게 너무 무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먼저 계획하고 생각하고 계산을 때리지 않았나? 근데 지금 들어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PCM을 되게 PCM 저거 괜찮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내가 이런 어떤 해피엔딩으로 지금까지 왔고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데 피디님 확실하게 중간에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PCM 무리가 저, 아니었나? 그리고 1대1 코칭 받을 저는, 때도 때려 맞았다고 했고 네. 하는데 무리가 아니었나? 내가 이대로 가면은 내가 다 멈추고 이대로 가면 내가 무너지는 거 아니었나? 그때 분명 그런 변동성을 또 겪었을 텐데 저랑 소통하면서도. 변동성은 겪었지만 예전에 제가 겪은 변동성하고 달랐어요.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걸 생각해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변동성이 너무나 크게 타인께 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게 온 게 아니고요. 제가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왔거든요. 내 안의 거를 해결해야 될 게 아니라 가족을 해결해야 되고 뭔가 이런 변동성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이걸 타인이. 네, 네, 해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없애야지 그걸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거기서는 완전 배제가 됐었던 거고 이 PCM은 제가 너무 행복했던 게 물론 중간에 대표님 일대일 코칭 받고 막 울고 뭔가 하고 그런데 그 변동성은 뭐였냐면은 어, 저는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그거는. 대표님께 그랬을 때 대표님이 진짜 감사, 가짜 감사도 모를 때마다 또 두드러 맞으면 나는 진짜인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 저를 알고 싶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정말 저를 끄집어내고 싶었는데, 어, 대표님께서 절 두들겨 때마다 어떤 분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걸 또 내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변동성도 있겠지만은 저는 오로지 제 안에 제가 뭐가 들어있나. 그런데 한 번씩 두들겨 맞을 때마다 그때는 아우 정말 막 울고 혼자서 막 그러고 막 이랬는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고 이러면 그걸 또 제가 실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님한테는 그때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변명도 하고 뭔가 핑계도 대고 막 이렇게 안 하려고 하지만 대표님하고 끝나고 나면은 그걸 제가
밖에 나가서 고객들하고 내 주변 사람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행을 하는데, 돼요. 어, 이거였구나. 그리고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변동, 그거 줄 때는 아프고 불편하고 뭔가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나가서 해보니까 어쨌든 실업은 해야 되잖아요. 대표님하고 제가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데 말은 한다고 해놓고 대표님한테 하겠습니다 말은 해놓고 안 하면 대표님하고 앞으로 수업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했을 때 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조금 데워지고, 그래서 또 데워져가지고 대표님한테, 대표님 제가 돼요. 뭔가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칭찬은 그냥 또, 그거는 딱 넘어가 버리고, 그 다음 걸 또 탁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왔을 때, 진짜, 그러니까 한 가지 얻어서 뭔가 기뻤는데, 하라 그래갖고 해서 기뻤는데, 그러면, 잘했어요. 이제 됐어요가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게 오고, 다른 게 오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씨, 뭐야. 난 진짜 하는데, 하라 그래서 했는데, 어떡하라고. 난 저것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막 이런 거 내 안에 거져. 나는 뭐 100억, 200억 벌고 싶지 않는데, 그 속성을 모르니까. 나는 돈을 지금 따르려고 오는 게 아닌데, 자꾸, 근데 그거에게 이제 제가 속성을 모르니까 받아들일 때는, 말은 돈을 따르지 마라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건 돈을 따르라는 거죠. 난 돈을 따르는 게 아니라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부딪혔던 것 같아요, 제 안에서.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진짜 깨우쳐졌어요. 어느 순간. 미국 갔다 와서. 좋아요. 네, 이게 지금까지 깨우쳐졌을 때 PD님 생각에는 그 깨우쳐지는 게 쉽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네, 예. 그리고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PD님은 나이가 60대를 이제 바라본단 말이에요. 네, 네, 예. 근데 하는 얘기를 딱 들어보면 쉽진 않아 보인단 말이에요. 네, 네,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 정병임 저 정도 저 사람 정도 저런 악질이 되니까 예. 저 정도로 저런 거 다 그래도 극복해낸 여자니까 저거 해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은 에이, 50대 이제 후반 60대로 들어가는 내 나이는 너무 늦었어. 심지어 50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40대도 어떤 사람들은 이미 그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저기는 뭔가 어려운 걸 분명 시킬 거야. 그래가지고 재도전하는 데 있어서 분명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디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피디님 스스로한테도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PCM을 배우고 뭐 세일즈 뭐 이런 걸 배우고 뭐 일대일 코칭 받고 뭐 나를 꺼내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심심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피디님도 뭔가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이 때 진짜 다른 사람 봤을 때는 뭐 이뤄놓은 것도 다 많고 이제는 돈을 안 벌어도 될 정도인데 근데 뭔가 도전을 하는 느낌인데 어떤 사람들은 없으면서도 재도전하는 거에 대한 나이 때문에 재도전을 못 한단 말이에요. 피디님은 솔직히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이 극복하고 막 눈물이 흘리고 서러울 때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이 내가 뭔가를 해내면은 인정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매번 와서는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내가 이걸 만들어 오면은 또 그 다음 거를 하고 나한테 쉼이라는 거 주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본인이 막 억울할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재도전을 하는데 본인이라고 막 포기하고 싶거나 아니면 나는 내가 봤을 때 내가 너무 늦어. 왜 다른 사람은 보면 저런 말귀를 잘 알아들었을 텐데 나는 저런 말귀를 잘 못 알아듣은 것 같고 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하면서 그때 보면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많았죠. 많았죠. 어, 저는 다른 일반 또 그 대표님께서 이제 뭐 지금 뭐 그 40대 제자분들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는 또 다른 방향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이걸 꼭 해야 돼? 아씨, 그렇죠. 나 이제는 진짜 어느 순간에 그리고 이제는 뭐 소통도 잘 돼요. 소통도 잘 되고, 그리고 일도 이제 어느 정도 편안하게 해요. 모든 것들이 막 제자리 잡아가는 느낌이고 막 이런데 나는 그렇게 막 욕심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100억대를 벌기 위해서 막 그것도 아니고 제 삶이 재밌어지기도 하고 뭔가 하는데 내가 이걸 굳이 해야 돼? 그런 갈등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 일단은 저의 성향이 저는 중간에 멈추는 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시작을 하면은 끝맺음은 그게 이제 저의 가지고 있는 자존심, 가장 큰 자존심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쪽팔림. 내가 중도 포기가 제일 쪽팔림이라고 제 스스로가 항상.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붙든 게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합리화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제는 내가 PCM 들어가지고 기존 고객들도 원래 무겁고 전화 올 때도 두근두근거리던 것도 이제 편해지고 소통도 잘해지고 전반적으로 내가 모든 삶에서 지금 퀄리티적으로 이제 좋아졌잖아요. 본인 심리가. 그러면 이게 완성됐다고 생각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데 그게 왜 중도 포기가 돼요? 저는 이게 저희 딸아이하고는 일주일에 한두 번 꼭 통화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저의 모든 것들 이야기를 하고 그 아이 것도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이러는데 저희 딸아이한테 애들한테 하는 게 중도 포기하지 말라고 늘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저의 교육 철학이라고. 그리고 제가 그거를 보여주면서 살아왔거든요. 어, 이 일의 부분에서. 네. 근데 지금 나의 거를 저는 그래서 이런 오일도 완벽하게 다 그 정도로 밤새서 뭔가를 이렇게 해서 끝까지 내가 끝점을 봐야지 그다음부터 내가 한다는 이거를 아이들한테 매번 늦어도 괜찮아. 안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다시 시작하면 돼. 이거를 말해놓고 제가 그거를 몇 개월도 안 돼가지고 그걸 합리화시킨다? 그게 용납이 안 됐어요. 네. 엄마 잘하고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나 그거 좀 너무, 어쨌든 또 아이들한테 말한 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핑계대면 안 된다고 가르쳤거든요. 그럼 거짓말할 수가 없으니까 솔직하게 말해야 되잖아요. 음, 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보니까 엄마 이제는 이러면 저희 딸도 그래 엄마 잘 생각했어 이러지만 그 아이는 앞으로 이제 20대 중반인데 더 많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중에 엄마한테 걔도 힘든 가정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럴 건데 엄마도 내가 걔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끝까지 해봐. 그래 가다 보면은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시작해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팔림,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아이하고도 한 번도 이렇게 말로 한 것들은 약속을 지키니까 아이가 엄마는 약속한 거는 지켜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예, 가장 컸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지금도 아이하고 통화를 계속 하기 때문에, 네네. 그 피디님이 이제 PCM을 지금 받아서 어떤 PCM의 피디님 삶의 어떤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역할을 해서 지금은 말 그대로 만족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중간에 예를 들면 PCM 중도에 포기했다거나 아니면 PCM을 만났던 시간을 우리가 다 삭제해 버릴게요. 예를 들면. 그랬을 때 그 당시에 건강도 좋아졌을 때고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뭔가 세일즈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보고 활동도 사람도 만나보고 이런 어떤 욕구는 있었는데 PCM을 만나지 않았고 저랑을 일대일 코칭 이런 상관관계가 아예 없다고 우리가 삭제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2025년 지금 5월 말일이잖아요. 5월 말일로 쭉 시간은 어차피 지나가는데 그랬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헤매고 있었을 것 같아요. 헤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를 안다고 자꾸만의,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저는 성당 일도 열심히 하니까 또 그 안에서 네. 뭔가가, 그러니까 자꾸 동기부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긍정적인, 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 관계도 일도 마찬가지로 하고는 있겠지만, 이렇게 재밌게 하지 못할 것이고, 항상 뭔가가 합리화를 시키면서, 아, 그래, 나는 이제 건강을 찾았으니까 건강보다 중요한 게 없어. 뭐 그렇죠. 이러면서, 그 안에서, 그리고, 저는 제가 이번에 찾고 보니까 왜 이거를 즐기고 행복했냐를 알았어요. 뭔데요? 저는 지루한 걸 싫어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아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번 제가 부동산 일부로 3년에 한 번씩 옮겼거든요. 한 곳에서 오래 머물러 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싫었어요. 그리고 이사도 제가 7번을 했어요. 아, 그리고 뭔가 하면은 거기에서 똑같은 걸 한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어쩔 수 없이 삶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고, 건강도 잃어보고 나서 이것저것 다 시도를 해보면서 했던 거거든요. 저희 큰애가 아픈 것도 이것저것 시도를 다 의사 선생님이 포기하라고 한 것도 저 미친놈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직접 공부하면서 뭔가 했는데 그게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게 제 안에 그냥 지루한 거를 그러면 저는 굉장히 지루한 삶 때문에 계속 그 우울증은 극복을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이 힘들고 그래서 대표님한테 혼나고 뭔가 하고 이래도 금방 그래도 정말 내가 왜 이래야 돼? 이게 아니고 저 안에 또 뭔가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이 아, 가지고 있었던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궁금증이 좀 어렸을 때 그 궁금증이 되게 많았는데 부모님이나 교육이나 결혼 생활 이런 게 다 차단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안에 뭔가 목말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찾고 싶었고, 누가 주변도 자기 찾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나를 찾고 싶다 그러면 뭘 뭔 그렇게 찾으려고, 말인지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 네, 네, 그건 거예요. 근데 저는 대표님한테 처음 인터뷰할 때부터 계속해서 나를 찾고 싶다 그랬던 거거든요. 상담받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2018년부터는 오로지 나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나를 못 찾으니까 우울했고, 다른 때는 만성 우울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우울증 증세로 안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할 일이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할 일이 없어지는데 저는 그걸 해서 그 상담에서 그러면은 이것저것 해봐라 하고 싶었던 거 못했던 거를 그래서 럭셔리한 진짜 밍크를 한 세어보니까 20번은 샀더라고요. 몇 천만 원어치 뭐 저기고 인테리어를 제가 집이고 뭐고 하는데 거의 한 2억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딸하고 한 달 여행하는데 거의 1억까지 들어갔으니까 그동안에 못 해봤던 것들을 그런 걸로 채워지면은 좀 채울 줄 알고 근데 갔다 오면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옷을 그렇게 사놨는데도 안 입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가 이렇게 그 물질적으로 채웠을 때 그동안에는 나는 나중에 저거 다 할 거야. 다 할 거니까 지금 안 해도 돼. 미뤄놨던 걸 해보는데 더 공허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삶이 지루해서 어떻게 살지? 이제 60대 가는데 앞으로 70대, 80대 너무 지루하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지루한 인생을 어떻게 살지? 난 좋아하는 게 없는데 그래서 미술도 해보고 실버 모델도 해보라 그래서 그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연극도 배워보고 뭔가가 거기에서 채워지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PCM을 그게 채워진 거예요. 제가 안에 그 지루할 틈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2시, 3시에 자고 지금 커피를 5잔, 6잔 마셔도 이렇게 하면 자요. 신기할 정도로요. 그리고 그 정말 그러니까 엊그저께 PCM 지, 수업이 없었잖아요. 지금 우울증약 뭐 이런 거 수면제 아예 전혀 안 안 먹어요. 먹어요. 약 아무것도 안 먹어요. 정말 영양제도 절제해서 먹어요. 그 정도로 이 뭐라 그럴까? 근데 지난번 화요일 날 PCM 수업이 없었잖아요. 그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 남은 시간이. 대표님이랑 제가 그 제가 화요일 날 그러면 오히려
그 공허함과 이런 것들을 제가 그거를 종결시켰네요. 네, 그걸 종결이자 찾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삶의 시작인데, 근데 제가 지금 또 들리기에는 지난번에 화요일에 그게 없다고 했는데 그 시간이 길어져 보였다는 거, 제가 그러면 오히려 항우울제 이런 수면제 역할을 제가 오히려 하는 거 아니에요? 인슐린 작용을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설마? 저한테 너무 어, 기대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아니, 생각도 또 그 들어요. 생각도 들었어.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너무 당연하게 내가 이걸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또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니까는, 늘 깨닫는 게 연속이구나, 지금. 예. 너무나 저만,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제가 이게 너무 더 재밌어지니까 더 수업에 집중하고 뭔가 막 이랬거든요. 그전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제 이제 성격도 있고, 대표님의 그 태도도 있고, 뭐 이렇게 안 들어가면 못 들어오게 한다고 막 이렇게 되니까는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너무 재밌고, 이렇게 해도 그래? 이렇게 해도 그래? 이러면서 그 해맞게 재밌었고. 근데 이제 나중에 깨닫기 시작하면서 집중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였구나. 내 경험에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면서 이거였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이랬구나. 막 깨닫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수업이 딱 없으니까 그러면서 계획을 이제 저 책도 좀 읽고 뭔가 해야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이 루틴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가 유튜브도 찍고 글도 좀 쓰고 뭔가 이러면서 당연한 게 아니구나. 내가 집중해서 여기 한다고 이게 없어지지 않는 게 아니구나. 이것 또한 없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또 다른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지금 내가 음,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게 음. 아니구나. 이것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있는 동안에 어쨌든 내가 더 집중하고 더 최선을 하고 이래야 되겠다는 그 시간들을 더 오히려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더 받아내야 되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표현이 맞을 줄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무 의지했는데 없어지니까 나 어떡하지 어떡하지가 아니라 이 귀한 시간을 내가 너무 당연하게 알았구나. 이 귀한 시간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그 강도가 그리고 더 세졌다는 거죠. 네, 더 고마움, 감사함. 그러면서 이 뭐라 그럴까? 만약에 이제 그 수업이 없다 그러면 해방이다. 제가 미국 갈 때 해방이다 그랬거든요. 3주 동안 거의 한 달 정도 2월 달 안 했잖아요. 해방된 느낌이었거든요. 그때는 이걸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는 숙제도 좀 안 해도 되고 수업 시간에 꼭 막 해가지고 안 해도 되고 뭔가가 그 이후에 미국 갔다 와서 제가 깨달은 거거든요. 미국 갔다 와서 다시 수업을 딱 들어갔는데 그다음부터 그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 미국에서 대표님이 가서 동영상도 찍으라 그러고 무서워서 그때 못 가고 막 이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또 이렇게 동영상을 막 그때 이제 찍어서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이 그냥 가서 누군가한테 부딪혀 보라고 막 그랬거든요. 또 제가 실행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막 그 부동산 하는 데도 찾아가가지고 막 집값도 좀 알아보고 여자 어쩌고 그 투어하는데 가이드님에게도 막 뭔가가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오면서 그때는 못 깨달았는데 와서 이제 유튜브에 그 동영상들을 올리고 뭔가 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많았다. 되네? 이게 됐네? 음. 예, 예. 그러면 못 깨달았을 때까지 시간이 몇 달 정도 됐죠? PCM 안에서. 제가 대표님하고 제가 PCM을 들은 건 아마 7월 초부터 거예요. 그리고 1대1 코칭은 거의 한 9월 정도부터 될 거예요. 그럼 네. 해봐야 되겠어요. 그때 미국에 2월에 갔죠. 네. 그러니까 9, 10, 11, 12. 거의 한 6개월, 7개월. 그러니까 갔다 6개월 와서 되는데도 제대로 못 깨달았는데 미국 네, 갔다 네, 네. 와가지고 오히려 7개월째. 네.
깨닫게 되는. 그때 나갔을 때 너무 두렵고 무서웠거든요. 세상 밖으로 제가 나가보지는 거를. 근데 그래서 그때도 내가 깨달았다고 착각은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깨달았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고 뭔가 이랬는데 아, 대표님께서는 개무시하고 너 깨달은 거 아니야, 진짜. 그러면서 더 밑으로 내려 때리고 막 이러니까 싫어, 싫었죠,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 그래,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거니까. 그래, 나를 위해서 내가. 근데 한두 개 꺼내고 막 이랬을 때, 뭐야, 도대체 나한테 왜 저러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미국에 가 있는 한 달 동안이 굉장히 약간의, 해방감? 그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수업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아, 다시 이거를 해야 돼, 내가? 아씨, 여기서 해야 돼. 그냥 핑계대고 그냥 안 들어가고 저기 해? 근데 제 안에 저는 거짓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정정당당하게 핑계를 대야 되는데 핑계댈 게 없는 음,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갔다 온 거는 제가 PCM이고 그 1대1 코칭 하기 전부터 그건 2월 달에 비워진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왔는데 그 다음부터 들리기 시작했어요. 한 달 쉬었다가 PCM 교육을 다시 받는데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딸아이하고 있었던 것들, 거기 미국 분들하고 또 대화했던 것들, 동영상을 보고 뭔가 이렇게 되면서 나의 그 루틴으로 돌아가는데 좀 다른 루틴으로 돌아간 거예요, 제가. 이제는 제가 억지로가 아니라 뭔가 제 스스로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음,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그냥 숙제 같은 기분. 실행하라 그러면 실행해야 되고, 음, 그리고 이제 숙제 있으니까 칭찬받아야 되고, 근데 칭찬 안 해주니까, 아이씨, 이거 뭐야. 약간의 내 안에 거절하고 계속 이러면서 했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는 칭찬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음, 내가 뭔가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다 보니까는 불편한 게 줄어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었던 게 예전에는 하나 하면은 아 이건 인정해주겠지 뭔가 이렇게 했을 때 근데 그게 진짜 꺼낸 게 아니었는데 음. 그냥 실행해서 뭔가 한번 해본 걸로 됐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오히려 더 겸손해진 것 같아요, 제가. 아, 마무리 좋아요. 겸손해졌다. 네. 그러니까 음, 그전에는 약간의 실은 저보다가 대표님보다 20년 더 살았잖아요. 음, 그리고 더 많은 걸 해왔잖아요. 음, 솔직히 뭐 음. 아이들부터 뭐 그죠, 이런 그죠, 그죠. 것들이 이 실무적인 거나 세상 밖에서 어쨌든 간에 음, 얻어 터지고 하는 것들은 제가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만함도 제 안에 좀 가지고 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돌아가 보니까 아, 그래도 내가 더 많이 실무 경험은 음. 있는데. 아씨,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나 60 치고 잘한 거 아니야? 나 좀 인정 좀 해주지. 약간의 그런 것들이 항상 좀 이렇게 내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밖으로 표현만 저도 몰랐던 거예요. 그게 제가 이렇게 인정 욕구가 많은 사람이었던 거를. 음, 인정 욕구가 저는 많지 않은 여자인 줄 알았거든요. 누군가 막 1등 하려고 노력도 안 했고, 누군가 경쟁에서 막 이기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항상 나와의 경쟁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정 욕구도 굉장히 센 사람이었고, 그리고 내 안에 막 뭔가가 난 이 정도 해낸 여자니까 좀 잘난 면도 있는 줄 알았어요. 음,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DNA도 약간 진짜 똑똑하기도 하고 지금 내가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난 잘할 수 있어. 막 이런 것들이 제 안에 그냥 좀 이렇게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진짜 대표님께서 맨날 쓰는 똥뭉칭이라고 돼지라고 했을 때도 불편했거든요. 왜 다 저렇게 모든 사람들을 저렇게 말하지? 아닌 사람도 있는데 나는 아닌데? 약간의 그런 오만함 같은 거.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지만 내 안에서는 그게. 근데 깨닫는 순간 진짜구나. 똑같구나. 내 안에 별게 없구나. 내 안에 들어가야 될 게 많구나. 이러면서 정말 겸손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에 대한 거를 재밌어졌어요. 음, 그전에는 제 안에 나도 모르게
아유, 말하면, 그래, 아우, 인정해주면서도, 너 그거 얼마 안 줘. 저기서 그래. 약간의 그 내 안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아니었지만은,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 저 사람이 다른 면이 있을 거야. 음, 저 말에는 다른 속성이 있을 거야. 음, 재밌네? 음. 이게 바뀐 거예요.